안녕하세요. 2019년 스포츠 교육학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포츠 지도사 시험은 매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부할 내용도 점점 많아지고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공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는데요. 공부할 내용이 많지만 장점은 커트라인 점수가 낮다는 겁니다. 과목별로 시험 문제가 20문제인데요. 그 중에 8문제 이상을 맞추시면 과락이 아니고요. 전체 100문제 중에 60문제 이상을 맞추면 합격입니다. 내용이 점점 많아지고 시험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커트라인이 낮은 만큼 여러분이 어떻게 시험을 준비할지 시험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공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고 기출되는 문제들의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공부하시고요. 어느 정도 시험의 특징을 파악하시면서 센스를 갖추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가 2019년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2019년 스포츠 교육학 기출문제를 통해서 시험의 특징을 파악하시고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하실 수 있는 가이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년 동안 쭉 스포츠 지도사 필기 교육을 해오면서 이러한 느낌으로 가이드를 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이거를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위치나 여러분의 독해력 같은 걸 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스포츠 교육학을 공부를 하셨든 안 하셨든 일단 2019년 스포츠 교육학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총 20문제고요. 푸는 시간은 15분 정도로 잡으시고 한번 20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다.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 15분 동안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멈추신 상태로 스포츠 교육학 기출문제 20문제를 모두 풀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봐 주세요. 1번 문제, 4번 문제, 10번 문제, 13번 문제, 17번 문제, 그리고 20번 문제입니다. 총 6문제의 표시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제가 불러드리는 문제들은 동그라미 말고 세모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5번 문제, 6번 문제, 9번 문제, 12번 문제, 14번 문제, 15번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동그라미 치시라고 말씀드린 문제는 총 6문제고요. 그리고 제가 세모 표시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문제는 총 8문제입니다. 그러면 6문제와 8문제를 합하면 총 14문제고요. 여러분은 제가 동그라미 치시라고 말씀드린 문제에서 몇 문제를 맞추셨는지, 세모를 치시라고 말씀드린 문제에서 몇 문제를 맞추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스포츠 교육학 20문제를 상세하게 기출해설 해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표시해달라고 말씀드린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먼저 해설을 해봐 드릴 거예요. 그걸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먼저 동그라미 친 문제들을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스포츠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스포츠 교육학에 대한 통합적인 질문이 나왔는데요. 정답은 2번이에요. 지도자 자신의 직관에만 근거하여 지도한다. 이게 틀린 문장이거든요. 자, 여러분은 스포츠 교육학을 공부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지도자가 자신의 직관에만 근거하여 지도하면 안 되지라는 거를 센스 있게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을 바로 고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1번은 사실 쉽게 주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문제 1번에서 보기 1, 3, 4를 모르더라도 지도자 자신의 직관에만 근거하여 지도한다. 이런 표현이 오답으로 느껴지면서 바로 2번을 고르셨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독해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말씀드린 4번 문제로 넘어가시면요. 교수 학습 지도안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인데요. 학습 목표는 학습자의 특성보다 지도자 중심으로 작성된다.
학습 목표를 세울 때 지도자 중심일까요? 학습자 중심일까요? 당연히 배우는 사람의 특성이나 배우는 사람을 중심으로 작성이 되어야 되겠죠. 스포츠 교육학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학습 목표는 지도자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4번 정답을 3번으로 고르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10번 문제입니다. 효율적인 지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베이스만을 가지고 효율적인 지도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 보시면 학습자가 대기하는 시간의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효율적인 지도가 학습자의 대기 시간이 높은 걸까요?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손님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효율적인 걸까요? 이러한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10번의 정답을 4번으로 내가 맞췄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13번 문제 보시면요. 스포츠 지도사가 생활체육 프로그램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인데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장소는 접근성보다 최신식 시설을 우선으로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할 때 최신식 시설이 더 중요할까요?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이 좋은 게 중요할 텐데요. 과연 나는 13번 문제에서 동그라미 3번 문장이 오답인 것 같아서 13번에 3번을 골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17번 문제에서도요. 스포츠 강사의 재임용 평가 사항인데요. 스포츠 강사를 다시 뽑을 때 어떠한 부분을 보고 뽑느냐, 복무 태도나 학생의 만족도, 강사로서의 자질은 당연하게 여겨질 텐데 전국대회 입상 실적은 왠지 오답처럼 느껴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 기본 지식 안에서 내 상식선에서 17번의 정답이 1번인지를 잘 골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0번 문제도요. 효과적인 과제 제시 방법입니다. 리을을 보시면요. 학습자에게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효과적이래요. 많은 양의 정보를 주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이거 왠지 오답 같은데 과연 내가 리을을 오답이라고 생각해서 지우시고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고민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역을 보시면 시각 정보보다는 언어 정보에 중심을 둔다는 부분이 효과적인 과제 제시가 아닌 것 같아서 정답을 2번으로 잘 골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총 6문제고 이 중에 몇 문제를 맞췄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세모를 치라고 말씀드린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실 텐데요. 2번 보시면 움직임 기능에 적합한 학습 과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이에요. 이 문제도 내가 세세한 내용들을 다 암기해야 맞추실 수도 있지만 내가 공부하지 않은 내용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1, 2, 3, 4번을 보니까 이동운동, 비이동운동, 물체 조작, 도구 조작이라고 나와 있는 설명을 보고 내가 한번 정답을 유추해 보는 거예요. 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한 발로 뛰어서 목표 지점까지 도달한다. 한 발로 뛰어서 목표 지점까지 도달했으면 이동이 발생했구나 라고 유추를 하시는 거고요. 비이동 운동 기능은 이동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훌라후프를 던지고 봤는데요. 이게 맞나? 한번 보시고 물체를 조작한다고 했는데 음악을 듣고 움직임을 표현한다고 했고요. 도구를 조작한다고 했는데 평균대 위에서 균형을 잡는데요. 당연히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틀리실 수 있지만 혹시나 객관식 문제를 잘 푸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비이동 운동이라고 하면 이동을 하지 않은 거니까 균형을 잡는 게 비이동이 아닐까? 물체를 조작한다고 하는 건 훌라후프 같은 물체를 조작하는 게 아닐까? 도구를 조작한다는 것도 훌라후프 같은 도구를 조작한다는 게 아닐까? 물체 조작과 도구 조작이 잘 구분이 가진 않지만 무언가 물건을 가지고 할 것 같기 때문에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정답이 1번 같다라고 과연 이 문제를 맞추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5번 문제도 보시면요. 내가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측정이나 검사, 평가 이러한 표현은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정코치의 표현을 보고 측정이나 검사가 가치 지향적이라는 거, 평가가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 이 표현이 혹시 바뀐 것 같아서 정코치를 고르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6번 문제도 보시면요. 법에 대한 문제라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시험이 스포츠 지도사예요. 우리가 스포츠 지도사가 돼서 일반 사람들의 운동을 지도하려고 하는 건데요. 초, 중등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보조하고 학교 스포츠 클럽을 지도하는 체육 전문 강사가 스포츠 지도사일까요?
여러분이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취득하시면 이러한 역할 하는 걸로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왠지 아닌 것 같은데 동그라미 2번에서 노인 스포츠 지도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크게 문장에서 오류가 안 보이는 것 같고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도 유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크게 오류가 안 보이는 것 같고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가 전문이랑 생활로 나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시험을 보는 스포츠 지도사가 초, 중등학교 정규 수업을 보조하거나 학교 스포츠 클럽을 지도하는 강사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생활체육인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6번의 정답을 1번으로 고르셨는지 한번 보시고요. 9번도 보시면요. 피드백에 대한 내용을 내가 몰라요. 그래도 보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였어요.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인 게 가치적 피드백일지 비언어적 피드백일지 고민을 해보셨을 거고요. 니은에서 보시면 정민아 지금처럼 공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행동이 구체적 피드백, 중립적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 중에 어떤 걸지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 뭐뭐 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부정적 표현이 들어있으니까 부정적 피드백이 아닐까 이렇게 고민을 하셨는지 이렇게 답을 선택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왼손으로 공을 가리키고 시선을 고정하면 정확하게 공을 맞힐 수 있어 무언가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이걸 중립적 피드백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교정적, 일반적 피드백 중에 어떤 거라고 고민하셨는지 보시고 과연 내가 정답을 4번으로 맞췄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12번 문제 보시면요. 현장 연구의 특징이에요. 나는 현장 연구를 잘 모르겠는데 보기의 내용을 보니까 지도자가 동료나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강좌를 반성적으로 탐구하여 개선하는 목적이 있는 게 현장 연구래요. 그러면 나는 현장 연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동료나 연구자가 도움을 준다고 했으니까 왠지 집단적 협동 과정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 보시는 거고 자신의 강좌를 반성적으로 탐구해서 개선한다고 했으니까 자기 성찰을 중시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이 연속된 순환 과정인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효율성의 결과를 중시한다. 현장에서 연구를 하는 방식이고 지도자가 동료나 연구자를 다 놓고 하면서 자신의 강좌를 반성적으로 탐구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과연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느낌상 4번을 고르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14번 같은 경우도요. 진단평가, 총괄평가, 형성평가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수업 전에 하는 게 진단평가다. 이걸 혹시 상식으로 알고 계셨는지 과연 수시로 하는 검사가 총괄평가일까요? 총괄평가는 무언가를 다 합쳐서 하는 건데 총괄적으로 한다는 건데 수시로 하는 검사가 총괄평가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을 거고요. 최종 목표를 두고 시즌 마지막에 하는 게 진단평가인지 총괄평가인지를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그럼 내 상식 안에서 14번의 정답을 2번으로 고르셨는지 한번 보시고요. 15번 문제도요. 맞으셨든 틀리셨든 보기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골라보셨을 거예요. 스포츠 지도 시간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이래요. 그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에 밑줄을 그으시고 출석 점검이나 수업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거, 화장실 출입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이다. 이러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학습자들의 과제 참여 시간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이러한 걸 개인적 활동이라고 하셨을지 전략적인 활동이라고 했을지 사회적 활동, 상규적 활동 중에 무엇을 골랐는지 한번 보세요. 상규적 활동이라는 표현을 혹시 알고 계셔서 규칙적으로 항상 반복하는 활동이 상규적 활동이다 해서 바로 1번을 고르셨는지 못 고르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18번 문제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평정 척도는 잘 모르겠는데 yes, no라고 표시하는 게 체크리스트 아닌가? 니은을 보니까 물어보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네. 관찰법은 관찰이 중심일 것 같은데 여기는 관찰이란 내용이 없이 물어보고 질의응답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면접법이 아닐까 하고 혹시라도 18번의 정답을 3번으로 고르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